대기업 회장 윤영범은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홀로 있는 저녁 시간이면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걷는 게 좋겠군. 윤영범은 평소 즐겨 입던 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호텔을 나서니 서늘한 가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늦은 시간임에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윤영범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불우했던 유년기, 형제와 함께 나눴던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그 끔찍한 이별의 순간까지. 어린 동생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서 붉은 등불이 반짝이는 작은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윤영범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옛날 기분 좀 내볼까? 포장마차 앞에 다다른 윤영범은 잠시 망설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박한 장소에 앉아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자 그는 천천히 비닐 커튼을 걷어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듯 낯선 음식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포장마차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은 공간에 10여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좁은 조리대 위에서는 젊은 남자가 능숙하게 굴을 굽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주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자리는 저쪽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경쾌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윤영범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록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이 그저 나이든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소주 한 병에 굴찜 하나 주게.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청년은 재빠르게 소주병을 따고 작은 안주를 내어 주었어요. 윤영범은 오랜만에 마시는 소주 한 잔에 가벼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값비싼 양주와는 다른 소박하지만 진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죠. 굴은 직접 새벽 시장에서 고른 겁니다. 신선한 게 최고니까요. 청년은 말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고 굴을 굽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에는 세련된 기교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영범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탈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몇 단골 손님들이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청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범 총각 오늘도 잘 있네. 중년의 남자가 크게 웃으며 외쳤어요. 그 순간 윤영범의 귀에 영범이라는 이름이 꽂혔습니다. 그는 잔을 들다 말고 청년을 바라보았죠. 이봐, 자네 이름이 영범이라고? 청년은 약간 놀란 듯 윤영범을 쳐다보았어요. 네, 맞습니다만. 내 이름도 영범인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윤영범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죠. 청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영범을 바라보았어요. 재밌네요.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윤영범은 묘한 예감에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죠. 어떤 사연인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릴 적에 헤어진 형이 영범이었다고. 가족을 못 찾아 평생 한이셨대요. 청년의 말에 윤영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어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분비는 시장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날,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어린 동생과 헤어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 얘기를 많이 하셨죠. 어릴 때 시장에서 헤어졌다고, 형이랑 어머니를 찾으려고 평생을 보내셨다고. 윤영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말한 이야기, 나이대, 잃어버린 시점, 형 이름. 모든 단서가 자신이 찾던 실종된 동생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과 감정을 애써 누르며 윤영범은 담담한 척 물었어요. 혹시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뭔가? 윤영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영범의 눈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진, 그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동생의 이름이었어요. 손끝까지 전해지는 전율을 느끼며 윤영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일 수도 있겠군.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영범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윤영범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동생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포장마차를 나온 윤영범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조카라면,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는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영범은 이른 시간에 비서를 불렀어요. 정비서, 어제 내가 들른 포장마차 주인에 대해 조사해주게. 특히 그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윤영진이야. 출신지, 가족관계, 과거 이력.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주게. 윤영범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가능한 한빨리. 그리고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하도록. 정비서는 윤영범이 개인적인 일에 회사 자원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더욱 궁금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죠. 회장의 심각한 표정에서 이 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 정비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윤영범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윤영범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밀어두고 손짓했죠. 말해보게. 포장마차 주인 윤영범 씨의 아버지 윤영진 씨는 3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시장에서 가족과 헤어져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영범의 반응을 살폈어요. 회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비서가 서류 한 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윤영진 씨가 남긴 일기장과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원래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헤어진 가족의 성씨가 윤이었고 형의 이름이 영범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헤어진 날짜와 장소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영범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기록까지 남겼었군. 그뿐만 아니라 윤영진 씨가 보관해온 유일한 유품이 있었습니다. 정비서는 작은 봉투를 꺼내 윤영범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낡은 장난감 병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영범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이건 내가 동생에게 준, 네, 청년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이라고 합니다. 형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 늘 소중히 여겼다고 하네요. 윤영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청년의 아버지는 바로 자신이 50년 넘게 찾아 헤맨 동생 영진이었죠. 그럼 포장마차의 청년은, 네, 회장님의 친조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영범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내 살배기 동생 영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진아, 윤영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잃은 후 평생 자책하며 살다 가셨고 아버지는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한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죠. 윤영범 자신도 동생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피해왔습니다. 결국 너를 찾지 못하고 너무 늦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윤영범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사업에 몰두하며 가족의 빈자리를 잊으려 했지만 결국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이제 와서 동생의 아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 윤영범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밤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 조카의 인생을 뒤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제라도 가족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솟아났죠. 밤이 깊어갈수록 윤영범의 마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에게 했던 형이 널 꼭 지켜줄게라는 그 약속을 이제는 동생의 아들을 통해 지켜나가야 했죠. 윤영범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어요. 내일 그 포장마차로 다시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비록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잃어버린 가족의 연을 다시 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영범은 다시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포장마차에 들어서자 청년 영범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제 오신 손님 아니세요? 다시 오셨네요. 윤영범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네. 진지한 어조에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소주 한 병을 내어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에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사진 좀 볼 수 있겠나? 돌발적인 질문에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청년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윤영범의 손이 사진을 받아드는 순간 크게 떨렸어요. 사진 속 남자는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내 살배기 동생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분명 동생 영진의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영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자네 아버지, 내가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윤영범은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청년에게 내밀었죠. 이 아이가 자네 아버지야.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윤영범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내 아버지 형이다. 윤영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 조카야. 청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윤영범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분비는 시장에서 동생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수십 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던 시간들까지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윤영범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맸던 가족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평생 가족 얘기를 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마지막 기억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윤영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범아.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50년이 넘는 그리움과 한이 담겨 있었어요. 청년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을 다시 이어나갔죠. 다음 날부터 윤영범은 청년 영범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죠.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형과 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한이라고 하셨어요. 청년은 쓸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윤영범은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영진이가 하지 못한 몫까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영범은 청년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죠.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을 이제라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셨겠어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영범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지.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 영진이를 만난 것과 같아. 두 사람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윤영범은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윤영범은 회사 본사 빌딩의 옥상 정원으로 조카를 초대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윤영범이 말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면 항상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했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청년은 윤영범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죠. 삼촌,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영범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걸 기다려왔단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영범이 입을 열었죠. 나는 돈과 회사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었지. 이젠 다시 찾았구나. 청년은 가만히 윤영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 속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가족의 연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영범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영진이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두 사람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영진의 미소처럼 따스했어요. 윤영범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름 하나로 이어진 인연이구나. 길 잃은 마음은 결국 가족에게 돌아왔어. 윤영범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석양에 물들어 하나의 그림자로 겹쳐 보였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삼촌, 포장마차는 어떻게 할까요? 청년이 물었어요. 윤영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겠구나. 내 아버지의 흔적이자 우리가 다시 만난 소중한 장소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손맛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서 돕겠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평생 아버지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의 끝을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끝날 뻔했던 가족의 역사가 이제는 희망과 재회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죠. 그런데 삼촌, 이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요. 청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좋아요. 윤영범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걱정 마라. 그런 생각은 없었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축하하듯 반짝였죠. 윤영범은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진아, 이제 내 아들을 찾았다. 내가 잘 돌봐줄게.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영범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삼촌, 이제 집에 가시죠. 오늘은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비법 요리입니다. 윤영범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옥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쌓아갈 시간. 오랜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수놓은 강처럼 빛났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이야기들. 윤영범과 청년 영범의 이야기도 그 별빛 중 하나가 되어
밤하늘에 새겨졌습니다. 이름 하나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의 이야기가